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그 무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저희 무방의 비밀번호는 9087입니다. 현재는 시장에 관련돼서 시장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증가하면서 나왔죠. 21만 9천 건 정도 증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1만 9천 건으로 전주 19만 건에 비해 가지고 2만 건 이상 더 증가를 해서 나왔습니다. 컨센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뭐 아직 이거 한 주 가지고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세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용 관련 지표들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구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 이후에 미선물 조금씩 올라와서 결국은 약보합권 출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대량 해고자 수 같은 경우도 전월에 2만 명이었는데 대량 해고가 이번 달 2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2.9만 명. 거의 한 4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한 60% 이상 증가를 하는 굉장히 이 고용이 깨지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듯한 모습이죠. 대량 해고가 한 7월,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근데 그게 지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었죠. 워낙 고용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일부 약간의 기대감, 연준이 지금 계속 그 의도했던 바대로 움직일 것 같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어제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어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들 계속 하셨습니다. 일단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아직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끈적거리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계속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고, 리사 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일단 기반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적으로 아직 추세 하향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도 중요한 거 맞다. 하지만 미국 상황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하셨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글로벌 이 손실, 경제적인 손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연준이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그런 이 어떤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 인플레도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 물가가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볼 때까지는 일단 현행 이 금리 인상의 추세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달러화에 대해서 강달러를 유도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우리 연준 쪽에서 유도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최근에 달러 강세의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 역시 오늘도 요 한마디 정도가 일단 시장에 대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이 우려를 조금 보고 있다 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약하지만 9월보다는 톤이 조금 다운된 그런 모습이 일부 위원들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 뭐 역시 똑같이 계속해서 지금 현행 체제에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원 물가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쪽의 얘기를 했는데요. 근원 물가가 중요하다. 그럼 다음 주 이제 CPI가 발표가 있는데, 근원 CPI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번 10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달 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0월 CPI의 경우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이라도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원 같은 경우는 8월 CPI 발표에 이어서 9월도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근원이 가장 중요한데 근원이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돼. 지금 그 논리인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가 지금 아직도 깨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CPI가 발표가 되더라도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마감 영상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아직 안심할 게 아니고 반등 추세적으로 나올 상황은 아니다. 영국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됐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최근에 이 영국이 이렇게 정책적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금 마진콜 얘기가 사실이었던 거죠. 연기금의 마진콜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박살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끄트머리까지 오다 보니까 벼랑 끝까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BOE에서도 국채를 무제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은 채권 매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4일 날 종료가 되는데 채권 무제한 매입이 종료가 되는데 일단 채권 매입을 정말 급한 불만 딱 꺼놓고 일단 몸을 다시 사리고 있는 긴축정책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급한 불만 딱 꺼놓고 대기, 관망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영국 지금 아직까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14일 이후에 그러면 채권 매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상황이 나온 상황에서 그 이후에 또 마진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피치가 영국의 이 국가 전망을 등급 하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AA는 그대로 유지하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금융시장이 이 크게 동요할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시장이 완전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달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국채 금리가 뛰기 시작을 했고요. 길트채가 뛰기 시작을 했고 파운드와 약세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국제 유가 상승. 국제 유가는 물론 그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합의 영향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됐고요.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16일, 17일째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4달러 미만인데 4달러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고용 관련 지표들은 일단 조금씩 깨지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기는 했다. 그러나 그게 이번 달 고용보고서, 오늘 밤 발표되게 될 고용보고서에 바로 반영이 될지 여부는 일단은 좀 불투명한 상태죠. 왜? 이건 지금 지난주 얘기인 거고 고용보고서는 지난달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고서가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냐? CPI 제가 이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발표가 될 텐데 13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일단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이건 시장이 지금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만약 고용보고서가 지금 한 25만, 26만 건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만 건이었어요. 25만에서 26만 지금 또 다시 조금 올라갔는데 요 정도 수준으로 컨센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만약 26만 건 전후 자리 또는 26만 건보다 하회하는 정도의 수준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근원 CPI가 지금 조금 지금 컨센대로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근원 하나 그리고 고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원이 올라가도 고용이 못 버티면 못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이 만약에 조금 부진하게 깨져서 나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 얘가 좀 높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바닥잡기 시도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바닥 잡기가 한다는 얘기가 약간의 반등 이후에 바닥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거보다 컨센보다 더 잘 나오게 된다. 지금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구간이기 때문에 고용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면 시장에서는 야, 이거 근원도 안 좋을 거고 고용도 아직까지 여전히 탄탄해. 그럼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고고싱 계속 고고하겠죠. 그러면 아직 바닥 못 잡은 거죠. 그럼 다시 또 바닥 잡기 시도가 또 나와야 합니다. 이 자리까지 또 봐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걸 지금 결정하는, 여기서 바닥을 잡고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을 좀 잡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눌려서 바닥 테스트를 또 한 번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오늘 밤 나오게 될 고용 보고서입니다. CPI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렇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더욱 더 언제 지금 요즘 이 최근 기간 들어와가지고 경제 지표들 중에서 안 중요한 게 있었겠습니까만은 특히나 고용 보고서 CPI보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요 자리 11,000포인트 자리 일단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한 거죠. 만약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괜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컨센보다 좋게 나온다면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 나오게 될 거고요. 컨센 수준이거나 컨센보다 조금 더 깨져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 단기 반등 가능성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죠. 우리 시장 오늘 한 0.5% 정도 전후의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근 1% 가까운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8% 정도의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크게 시작한 게 오히려 좀 더 다행스러웠던,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컨센을 하향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경상수지도 넉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이 무역 수지 자체, 전체적인 수지 자체에서의 빨간불 계속해서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4분기 실적도 이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1분기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2분기부터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 1분기 정도 들어올 때쯤이 거의 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전망으로 보면. 근데 최근에 지금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56,000원짜리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자리 지금 오늘 지켜내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행스러운 거고요.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56,000원짜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바닥으로 놓고 다지면서 약간씩의 반등을 조금씩 더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의 지수도 일정 정도 하단이 제한적이면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주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 지켜봐야 된다. 오늘 시장은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변동성 크게 만들지 않으면서 눈치 보기 장세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저희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스권 흐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양전환은 어렵습니다. 오늘 양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오늘 저가를 또 한번 깨는 이런 상황도 나오기는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환율 문제가 지금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지금 달러 지수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도 고용보고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가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행스럽게 작용하는 거죠. 양봉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고용보고서 오늘 만약에 양봉 마감을 한 상태라고 보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고용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깨져서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반등 강도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방법 없습니다. 그건 다시 또 밑에 라인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음봉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괜찮게 나와도 다음 주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등 폭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반등 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은 중요하다.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수의 수준을 지금 만들고 있지는 못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뭐 타이어, 어제에 이어서 타이어 섹터들, 그리고 엔젤 산업, 출산 장려 관련 섹터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다음 달이죠, 월드컵이. 그래서 이제 스포츠 행사 관련 수혜 섹터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대부분의 섹터들, 특히 음원, 음반, 엔터, 게임 이런 쪽 섹터들 좋지 않은 모습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페이, 삼성전자, 카카오 정도가 어느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리노공업 정도가 매수에 어느 정도 의미를 좀 갖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오스템 임플란트,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미래나노텍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16포인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자리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일단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기반 정도는 지금 만들고 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괜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약간 깨져서 나오는 컨센 하향해서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2260포인트 도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넘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밑으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안정화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장 안정화 시나리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강의 영상으로 올려드린 부분, 여기 시점쯤 이 정도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영상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